마추픽추는 남아메리카 대륙 페루에 있는 오래된 유적지입니다. 1911년 미국 예일대 교수였던 하이럼 빙엄이 남아메리카를 탐사하다가 발견했는데요. 15세기에 남미를 지배했던 잉카 제국이 세운 것으로 추정되고 있죠. 마추픽추는 잉카 제국의 수도였던 쿠스코에서 북서쪽으로 75km 떨어진 안데스 산맥 깊은 계곡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해발 고도 2430m의 산등성 위에 2억 5천만 년 전에 화강암 돌로 만들어진 곳에 도시가 위치해 있고 그 400m 아래로는 우르밤바 강이 뱀처럼 크게 휘감아 돌며 흐르고 있죠. 그런데 잉카인들은 왜 하필 이런 높은 산 속에 마추픽추를 지었을까요? 사실 마추픽추 일대는 도시를 건설하기에 매우 부적합한 곳으로 보입니다. 무거운 석자재를 높은 상등성이까지 낑낑대며 끌고 올라가는 일도 매우 고된 작업이었을 테고 생활하는 데 필요한 물을 구하기 위해 계곡 아래에 있는 강까지 빈번하게 왔다 갔다 하는 일도 매우 비효율적인 체계였을 테니까요. 이에 많은 고고학자들은 태양신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해 하늘과 가까이 맞닿은 높은 곳에 지은 게 아닐까 하는 추측을 했지만 문헌이 남아있지 않아 확신을 하기는 어려웠죠. 이런 이유 등으로 인해 마추픽추는 잃어버린 공중도시라는 이름으로 자주 불리게 됐고 그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함 덕분에 2007년에는 새로운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선정되는 영광을 누리기도 했죠. 그런데 여기서 잠깐, 마추픽추는 많은 고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말도 안 될 만큼 높은 곳에 위치한 게 맞을까요? 사실 잉카인들 기준으론 마추픽추는 그닥 높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안데스 산맥 최고봉인 아콘카과산이 해발고도 6,962m, 잉카의 수도인 쿠스코가 해발고도 3,400m인데 반해 마추픽추는 해발고도가 불과 2,430m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실제 남미 여행을 하면 쿠스코에서 마추픽추를 다녀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고도가 높은 쿠스코에서 고산병으로 고생을 하다가 고도가 낮은 마추픽추를 다녀오면서 고산병이 낫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잉카 제국에 있어서 마추픽추는 고지대보다는 저지대라는 표현이 더 어울리는 곳이었습니다. 태양신에게 제사를 지내기에 적합한 높이를 지닌 지역이었다고 하기엔 살짝 의문이 드는 대목이죠. 그럼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마추픽추는 왜 하필 높은 곳에 만들었을까가 아니라 마추픽추는 왜 하필 거기에 만들었을까 라고 말이죠. 마추픽추를 문화 인류학적인 관점이 아닌 지질학적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지질학적으로 볼 때 마추픽추는 더더욱 까무라치게 놀랄만한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수많은 균열과 단층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마추픽추 위성지도를 위에서 내려다보면 두 개의 커다란 단층성과 마추픽추 도시가 있는 지구대, 와이나픽추산, 마추픽추산, 양쪽 산지를 이루고 있는 지루, 그리고 단층선을 따라 발달한 급경사의 단층 절벽을 볼 수 있습니다. 마추픽추 일대를 3D 입체 블록 형태로 다시 살펴보면 양쪽으로 잡아당기는 힘에 의해 지층이 위아래로 움직이며 생성된 정단층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여기서 지루는 단층에 의해 상대적으로 위로 솟은 부분을 말하고 지구대는 단층에 의해 상대적으로 아래로 가라앉은 부분을 말하죠. 이처럼 단층 구조가 발달해 있으면 지진이나 산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데 실제 마추픽추에서는 지진과 산사태의 흔적을 쉽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신성한 광장을 둘러싼 벽 일부가 지진으로 인해 한쪽으로 심하게 기울어져 있고 계단식밭 일부가 산사태로 무너져 내려 주위와 약간 어긋난 형태를 띠고 있죠. 그럼 마추픽추에 왜 이런 단층대가 발달했을까요? 그 이유는 안데스 산맥의 형성 과정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추픽추가 위치한 안데스 산맥은 나즈카판과 남아메리카판이 약 8천만 년 전부터 충돌해서 만들어진 지대입니다. 그 결과 두 판 사이의 횡압력이 지속적으로 가해지면서 수많은 융기와 침강, 화산과 지진, 단층 활동들이 일어나게 됐죠. 그런데 안데스 조산운동 기인설은 약간 모순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안데스 산맥은 두 판이 충돌해 생긴 횡압력에 의해 융기되었다고 설명했는데 반대로 마추픽추 지구대는 양쪽으로 잡아당기는 장력에 의해 정단층이 생기면서 아래로 침각에 만들어진 지역이라고 했으니 뭔가 좀 모순이죠. 이는 지배사 운동으로 설명이 가능할 듯합니다. 마추픽추 지역은 주로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화강암처럼 단단한 암석 지괴가 횡압력을 받으면 꼬불꼬불 스폭이 생기기보다는 넓은 범위에 걸쳐 완만하게 휘어 융기하게 됩니다. 이때 화강암 지괴의 아랫부분은 횡압력이 작용합니다. 하지만 화강암 지괴의 윗부분은 부풀어 오르는 바람에 빳빳하게 잡아당기는 장력이 작용하게 되죠. 그리고 이 장력 때문에 윗부분은 땅이 찢어지거나 갈라져 단열이 생기고 단열에 의해 갈라진 지괴들 사이에 위아래로 이동이 발생하면서 정단층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단단한 나무판을 양손으로 잡고 휘면 안쪽은 압축되고 바깥쪽은 찢어지면서 부서지게 되는 것과 비슷한 원리죠.
마추픽추 지구대도 아마 이와 비슷한 과정을 통해 와이나픽추산과 마추픽추산을 이루는 쥐계보다 상대적으로 아래로 침강해 형성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하튼 지질구조로 볼 때도 마추픽추의 건설 여건은 너무나 열악해 보였습니다. 이처럼 마추픽추에 대한 미스터리는 더 깊은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죠. 그런데 2019년 브라질 리우그란데 대학의 루알로 메네가트 교수가 새로운 가설을 제시해 학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오히려 수많은 단층구조 덕분에 잉카인들이 불가사의한 마추픽추를 세울 수 있었다는 의견이었죠. 메네가트 교수는 마추픽추의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2001년, 2006년, 2010년, 2012년 총 4차례에 걸쳐 현장 탐사를 다녀옵니다. 그리고 위성 사진과 지상 측량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해 마추픽추 주변 일대의 단층 지도를 완성했죠. 놀라운 점은 기존에 알던 것보다 훨씬 규모가 큰 최대 175km에 달하는 단층들이 다양한 방향으로 존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20도 방향에는 만두록의 단층선이, 290도 방향에는 아프리막 빌카노탁의 단층선이, 305도 방향에는 티티카카의 단층선이, 330도 방향에는 마추픽추의 단층선이 자리하고 있었죠. 그런데 특히 눈에 띄는 건 마추픽추 도시가 위치한 곳이 20도 방향과 330도 방향의 두 단층선이 만나 X자를 그리는 지점과 일치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메네가트 교수는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마추픽추 도시를 따라 발달한 단층선들이 단단한 바위들을 쪼개놓아 오히려 잉카인들이 건축을 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하학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개의 단층이 교차해 여러 방향으로 바위에 힘을 가하면 전리가 발생하면서 삼각형 모양의 돌, 마른 목골 모양의 돌, 육각형 모양의 돌을 손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게 메네가트 교수의 의견이었죠. 실제 마추픽추 유적지를 보면 보통의 건축물과 달리 다양한 크기와 다양한 각을 지닌 돌이 건축 자재로 사용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추픽추 도시를 크게 확대한 조감도를 봐도 X자 단층선과 기타 단층선이 눈에 잘 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평면도를 봐도 X자 단층선과 기타 단층선이 한눈에 잘 들어오죠. 그런데 무엇보다 흥미로운 건 X자 단층선 교차 지점에 마추픽추의 채석장이 놓여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메네가트 교수는 이런 증거들을 들어 마추픽추 일대는 단층선의 발달로 이미 가공하기 쉬운 석자재들이 충분했고, 그래서 잉카인들이 이곳을 마추픽추 도시의 건설 부지로 선택한 거라고 결론 내리게 됩니다. 물론 우연의 일치 아니냐라고 반박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메네가트 교수는 쿠스코 근처에 삭사이아만, 겐코, 탐보마차이, 푸카푸카라, 피삭, 올란타이 탐보 같은 다른 잉카 유적지들도 단층선들을 따라 위치해 있는 점을 언급하며 단층선 위의 유적지 건설은 우연이 아닌 필연이었음을 재차 강조했죠. 사실 마추픽추는 단층대로 인해 얻는 이득이 석자재 말고도 또 있었습니다. 바로 물입니다. 단층의 영향을 받은 지역은 균열이 많아서 산 정상에서 흘러내려온 물이 갈라진 틈을 따라 모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이 좋으면 근처에서 물을 확보할 수도 있죠. 실제 마추픽추 도시 남동쪽 인근 330도 방향에 마추픽추 단층선이 지나가는 곳에 물이 솟아나는 샘이 있었습니다. 해발 고도는 2458m로 마추픽추 도시 입구보다 21m가량 높았으며 거리는 불과 750m 정도 떨어져 있었죠. 잉카의 기술자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샘물부터 도시까지 운하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너비 10에서 12cm, 깊이 10에서 16cm, 약 3도 정도의 기울기로 수로를 놓아 계절에 따라 분당 23에서 114리터의 물이 넘치지 않고 안정된 속도로 도시 곳곳에 흘러갈 수 있도록 했죠. 요르단의 페트라 유적지도 약 4도 정도의 기울기로 수로를 만들어 물을 공급했는데 잉카의 기술자들도 이 정도의 기울기가 가장 효율적이라는 것을 실험적으로 알았던 듯 보입니다. 서로 다른 대륙 12,500km나 떨어진 곳에 살던 사람들이 비슷한 생각을 한다는 걸 보면 인류라는 존재가 새삼 신비롭고 경이롭게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마추픽추가 단층대에 위치해 얻는 혜택은 또 있었습니다. 바로 배수입니다. 마추픽추는 열대우림과 가까운 지역으로 1450년대 이래로 연평균 강수량이 2000mm 정도 되고 집중호우가 자주 내립니다. 그래서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산사태 위험 역시 마추픽추 일대에 형성된 단층 구조가 막아주고 있습니다. 폭우가 쏟아져도 집안 곳곳에 발달된 균열들이 불어난 물을 효과적으로 배출하기 때문이죠. 만일 메네가트 교수의 가설이 진짜 사실이라면 마추픽추를 둘러싼 수많은 미스터리들이 해소됩니다. 마추픽추는 단층대 위에 지어진 덕분에 석자재와 물을 계곡 아래에서 높은 곳까지 옮길 필요 없이 근처에서 구할 수 있었을 겁니다. 또한 발달된 단층대가 오히려 배수 통로 역할을 해준 덕분에 마추픽추 도시가 600년 동안 크게 붕괴되지 않고 오랜 세월 버틸 수 있었을 겁니다. 무너진 암석 위에 세워진 잉카 제국의 도시 마추픽추.
마추픽추에게 있어 단층으로 이루어진 산악지대는 결함 가득한 저주의 땅이 아닌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게 해준 축복과 기회의 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다시 쓰여진 마추픽추 출생의 비밀, 그 새 X파일의 핵심 키워드는 공교롭게도 X자 단층대였습니다. 과학은 세상을 보는 창, 지금까지 과학 드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